배당금만으로 3,500억 원을 손에 쥔 남자가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의 세금이 곧 1,000억 원 넘게 줄어들 수도 있다는 소식 들으셨습니까? 2025년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때문입니다. 세율이 최고 49.5%에서 25%로 뚝 떨어진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변화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게 그냥 재벌만 좋은 부자 감세 아니냐고요? 아니면 우리 같은 평범한 월급쟁이들도 덩달아 웃을 수 있는 기회가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입니다. 부자들의 세금 부담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돈의 흐름이 우리 주머니로도 흘러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냐고요? 바로 배당이라는 통로를 통해서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배당은 사실상 천덕꾸러기였습니다. 세금 폭탄 맞는 불로소득 취급이었죠. 그래서 모두가 부동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은 세금 천국이었으니까요. 양도세 12억까지 비과세, 임대소득 2천만 원까지 비과세. 반면 주식 배당은요? 종합소득세로 합산돼서 최고 49.5% 세금 내야 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똑같이 투자해서 번 돈인데 집은 봐주고 주식은 때리고. 그러니 당연히 다들 집 사는 게 정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게임의 룰이 바뀝니다.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따로 과세됩니다. 세율도 확 내려갑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하나투자증권 왕연구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배당은 더 이상 징벌적으로 세금 뜯기는 불로소득이 아니라 안정적 수익을 만드는 자산 형성 수단으로 위상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중장기적으로 한국 자산 시장의 구조 자체를 뒤흔들 단초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세금이 바뀌면 돈의 흐름이 바뀝니다. 돈의 흐름이 바뀌면 사람들의 선택이 바뀝니다. 선택이 바뀌면 시장이 바뀝니다. 그리고 시장이 바뀌면 당신의 통장도 바뀝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주식을 더 오래, 더 많이 들고 갈 겁니다. 왜냐고요? 배당금 받을 때마다 세금 덜 떼가니까요. 장기 보유할수록 유리해지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단타치던 문화에서 묵직하게 쥐고 가는 문화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대주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 부담이 줄어드니 배당 늘릴 유인이 생깁니다. 물론 여기엔 조건이 있습니다. 대주주가 실제로 배당을 늘려야 한다는 거죠. 정부가 제도 바꿔봤자 오너가 배당 안 늘리면 소용없습니다. 그럼 대주주들은 과연 배당을 늘릴까? 그게 진짜 핵심 질문입니다. 이재용 회장이 웃으면 우리도 웃을 수 있을까요? 삼성 총수가 가는 길을 따라가면 개미도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배당으로 돈 버는 시대가 정말로 올지 아니면 그냥 부자들만의 잔치로 끝날지 10분만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당신의 노후 월급 통장을 만들 기회가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난리일까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배당금 받으면 그게 다른 소득이랑 합쳐져서 세금 계산됐습니다. 월급도 있고 배당금도 있으면 둘이 더해져서 세율이 올라가는 식이죠.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도 높아지니까 배당금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세금 폭탄 맞았습니다. 최고 49.5%까지 떼갔어요. 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는 거죠. 거의 절반을 나라에 바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배당주 투자는 사실상 바보짓 취급받았습니다. 차라리 시세 차익 노리는 게 낫다 이런 분위기였죠. 그런데 이제 배당 소득을 따로 떼서 계산합니다. 다른 소득이랑 합산 안 됩니다. 세율도 25%로 확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엔 35%로 시작하려다가 25%로 내려올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49.5%에서 25%면 거의 반토막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배당금 1억 받는다고 칩시다. 지금은 여기서 5천만 원 가까이 세금 냅니다. 손에 쥐는 건 5천만 원 조금 넘는 정도죠. 근데 분리과세 되면요? 세금이 2,500만 원입니다. 손에 쥐는 돈이 7,500만 원입니다. 차이가 느껴지시죠? 2,500만 원이나 더 받는 겁니다. 이 정도 차이면 게임 체인저입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는 배당에 이렇게 세금을 많이 매겼을까요? 정부 입장에선 배당이 불로소득처럼 보였던 겁니다.
땀 흘려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보다 주식 갖고 있다고 받는 배당이 더 편한 돈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세금 많이 매겨서 형평성 맞추겠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오히려 독이 됐습니다. 배당 받기 싫으니까 기업들도 배당 안 늘리고요. 투자자들도 배당주 외면하고요. 시장 전체가 단기 차익 노리는 투기판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장기 투자 문화가 안 생긴 겁니다. 그 결과 모두가 부동산으로 몰렸죠. 부동산은 정말 혜택이 많았습니다. 1주택자는 집 팔아도 12억까지 세금 안 냅니다. 임대소득도 연 2천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내는 사람도 전체 집주인 중 극소수고요. 반면 주식은요? 매매 차익은 대주주 아니면 세금 없지만 배당은 무조건 최고세율로 털립니다. 이게 공평합니까? 당연히 다들 집 사는 게 정답이었던 겁니다. 집값은 올라도 세금 안 내고 월세 받아도 2천까지 안 내고 주식은 배당 받으면 반대 가는데 누가 주식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판이 바뀝니다. 배당의 세금 부담이 확 줄어들면 사람들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부동산 임대소득 2천만 원 받을 때랑 배당소득 2천만 원 받을 때를 비교해 보면요. 이제 배당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은 현금화도 쉽고 쪼개서 팔기도 쉽고 관리도 편하니까요. 집은 팔려면 시간 걸리고 중개 수수료도 내야 하고 관리도 번거롭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돈의 흐름이 부동산에서 주식 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세대들이 주목할 겁니다. 지금 5060대 보유하신 분들 집 한두 채 갖고 계시죠? 근데 그 집을 자녀한테 물려주기도 애매하고 팔자니 세금 걱정에 망설여지고 이런 분들이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집 한 채 팔아서 배당주에 넣어볼까? 연 5% 배당 받으면 10억 넣고 5천만 원 나오는데 세금 25%면 실수령 3,750만 원이잖아요. 월 300만 원 넘게 나오는 셈이죠. 집 월세 받는 것보다 훨씬 편하고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계산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코스피 상장사들이 지난해 뿌린 배당금 총액이 50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런데 이 중에서 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HD현대 이렇게 6개 그룹의 배당금만 28조 원입니다. 전체의 56%를 6개 그룹이 차지합니다. 그 중에서도 압도적 1위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삼성입니다. 삼성그룹이 뿌린 배당금만 13조 7천억 원입니다. 28조의 절반이 삼성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 배당 시장은 사실상 삼성이 좌우한다는 겁니다. 삼성이 배당 늘리면 시장 전체가 들썩입니다. 삼성이 배당 안 늘리면 다른 기업들도 눈치 봅니다. 그럼 삼성의 오너인 이재용 회장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가 2024년에 받은 배당금이 3,530억 원입니다. 여기서 종합소득세로 1,587억 원을 냈습니다. 실제 손에 쥔 돈은 1,940억 원 정도입니다. 엄청난 금액이지만 세금도 엄청납니다. 거의 45%를 세금으로 낸 겁니다. 근데 만약 분리과세가 25%로 확정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배당금 수령액은 더 늘어나고 세금은 확 줄어듭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다음 파트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가 이 변화를 보고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입니다. 배당을 더 늘릴까요? 아니면 그냥 현상 유지할까요? 여기에 우리 개미 투자자들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이재용이 웃으면 우리도 웃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낙수 효과입니다. 위에서 돈이 흘러내리면 아래도 젖는 거죠. 물론 낙수 효과가 항상 작동하는 건 아닙니다. 대주주가 혼자 다 먹어치우면 끝입니다. 하지만 세제 개편이 유인을 만들어냈습니다. 배당 늘리는 게 대주주한테도 이득이 되는 구조를 설계한 겁니다. 그럼 이제 대주주가 움직일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대주주가 움직이면 우리도 따라서 혜택을 봅니다. 이게 정부가 노리는 그림입니다. 과연 이 그림이 현실이 될까요? 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제도를 바꿔도 소용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배당을 늘릴지 말지는 결국 대주주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유인만 만들어줄 뿐입니다. 실제로 방아쇠를 당기는 건 오너의 몫입니다. 왕 연구원이 아주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정부가 아무리 제도 바꿔봤자 대주주는 자기한테 이득될 때만 배당 늘린다고요. 소액주주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배당 확대할 거라 기대하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합니다.
냉정하지만 사실입니다. 대주주도 사업가입니다. 자선 사업가 아닙니다. 자기 이익을 계산하고 움직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럼 이재용 회장의 계산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2024년에 그가 배당으로 3,530억 받았다고. 여기서 세금 1,587억 내고 실수령 1,940억이었습니다. 그럼 분리과세 이후엔 어떻게 될까요? 하나투자증권이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지분 보유한 상장사가 5곳입니다. 삼성물산,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 SDS, 삼성화재. 이 5개 회사가 분리과세 혜택 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배당 성향 25% 이상 유지하고 3년 평균 배당액 증가율이 5% 이상 돼야 합니다. 이 조건 충족한다고 가정하고 2027년 예상 배당금을 계산하면 총 4,014억 원입니다. 2024년보다 500억 가까이 늘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처음 정부가 제시했던 최고세율 38.5%를 적용하면 세금이 1,545억 원입니다. 실수령액은 2,468억 원이 됩니다. 2024년 실수령 1,940억과 비교하면 528억이 늘어나는 겁니다. 나쁘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더 재밌는 계산이 나옵니다. 최고세율이 38.5%가 아니라 25%로 확정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이 1,104억으로 뚝 떨어집니다. 실수령액은 2,910억 원입니다. 2024년 대비 무려 970억 원이 더 손에 쥐어지는 겁니다. 거의 1,000억 차이입니다. 이 정도 차이면 오너 입장에서 배당 확대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당 늘려도 세금 덜 내니까 실제 받는 돈은 훨씬 많아지는 구조니까요. 그럼 이재용 회장은 정말로 배당을 늘릴까? 여기서 변수가 있습니다. 배당만 늘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사주 매입이라는 카드도 있고 설비투자라는 카드도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미래 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 삼성전자 상황을 보면 쉽지 않습니다. 반도체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AI 시장 선점 싸움은 전쟁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당 늘리느라 투자 여력 줄이면 경쟁력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장기적으론 주주 모두에게 손해입니다. 주가도 안 오르고 배당도 결국 못 늘리게 되니까요. 그래서 오너는 고민합니다. 당장 배당 늘려서 세금 혜택 누릴까 아니면 미래를 위해 투자할까? 이건 정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상황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예전보다 배당 늘릴 요인이 훨씬 커졌다는 겁니다. 세금 부담이 줄어드니까 배당 확대의 부담도 줄어든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삼성이 배당 늘리면 다른 기업들도 따라갑니다. 한국 재벌 구조에서 삼성은 벤치마크입니다. 삼성이 하면 SK도 하고 현대차도 하고 LG도 합니다. 서로 눈치 보거든요. 삼성이 주주 친화 정책 강화한다는데 우리만 안 할 수는 없죠. 그럼 시장 전체의 배당 확대 경쟁이 붙습니다. 이게 바로 낙수 효과가 작동하는 메커니즘입니다. 한 명의 대주주가 움직이면 업계 전체가 움직입니다. 업계가 움직이면 시장이 움직입니다. 시장이 움직이면 개미 투자자들도 혜택 봅니다. 물론 보장된 건 아닙니다. 오너들이 그냥 세금 절감분을 본인들끼리만 챙길 수도 있습니다. 배당 안 늘리고 자사주만 사들이면 끝입니다. 실제로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압력이 있습니다. 요즘 ESG 경영이다 주주 가치 제고다 말 많잖아요. 기관 투자자들도 배당 확대 요구합니다. 국민연금 같은 큰 손들이 목소리 냅니다. 이런 압력 속에서 세제 혜택까지 생기면 배당 늘릴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오너 입장에서도 나쁠 거 없습니다. 본인도 세금 덜 내면서 주주들 만족시키고 기업 이미지도 좋아지니까요. 그래서 저는 봅니다. 이번 세제 개편이 단순한 부자 감세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요. 분명히 배당 문화의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모든 기업이 다 배당 늘리진 않겠지만 적어도 주요 대기업들은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이 시장 전체의 판도를 바꿀 겁니다. 이미 신호는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주주환원 정책 강화한다고 발표했죠. 이게 우연일까요? 세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과 맞물립니다. 오너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흐름을 읽고 움직입니다. 그럼 우리 개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기다리고만 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흐름을 읽고 준비해야 합니다.
배당주에 관심 갖고 좋은 기업 골라서 차근차근 모아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배당률이 낮아 보여도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 보고 투자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돈 버는 길입니다. 이재용 따라가면 개미도 돈 법니다. 단 똑똑하게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월급을 몇 개 받고 계십니까? 대부분은 하나일 겁니다. 회사 다니면서 받는 그 월급 하나. 한 달에 한 번 통장에 꽂히는 그 돈. 그게 전부인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월급이 2개라면 어떨까요? 회사에서 주는 월급 하나,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 하나. 2개의 월급 통장을 가진 삶. 상상이 되십니까? 그게 바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만들어줄 수 있는 미래입니다. 이건 단순한 세금 뉴스가 아닙니다. 한국 투자 문화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신호탄입니다. 그동안 한국 주식시장은 도박판 같았습니다. 오늘 사서 내일 파는 단타의 세계. 누가 더 빨리 치고 빠지나 경쟁하는 판이었죠. 배당 후 그런 거 신경 쓰는 사람 없었습니다. 세금 폭탄 맞을 바엔 시세 차익이 낫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달라집니다. 배당이 매력적인 투자 수단이 되는 겁니다. 장기 보유의 가치가 생기는 겁니다. 좋은 기업 골라서 꾸준히 모으면 배당금이 쌓입니다. 그 배당금으로 또 주식 삽니다. 복리의 마법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10년, 20년 지나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이게 진짜 부자 되는 길입니다. 한탕주의가 아니라 축적의 힘입니다. 워런 버핏이 평생 얘기한 게 이겁니다. 좋은 기업 사서 영원히 갖고 가라. 배당 받으며 천천히 부자 되라. 이제 한국에서도 그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세제가 뒷받침해 주니까요. 물론 시작이 막막할 수 있습니다. 뭘 사야 할지 모르겠고 돈도 많지 않고 괜찮습니다. 한 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삼성전자 한 주 10만 원도 안 됩니다.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매달 월급 들어오면 조금씩 사 모으는 겁니다. 1년 지나면 10 몇 주, 2년 지나면 20 몇 주, 10년 지나면 몇백 주가 됩니다. 그 사이 배당도 받고 주가도 오르고 어느새 당신 계좌에 목돈이 쌓여 있을 겁니다. 그게 노후 준비입니다. 그게 자산 형성입니다. 이제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평생 월급 하나에만 의지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2번째 월급을 만들어 갈 것인가? 부동산으로 갈 것인가? 주식으로 갈 것인가? 땅 짓고 헤엄치기식 부동산 투자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인구는 줄고 집은 남아돌고 금리는 높고 이제 집값 올라서 떼돈 버는 시대는 저물었습니다. 대신 배당의 시대가 열립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시대, 배당금으로 생활비 충당하는 시대, 그 시대의 문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세금 1,000억 덜 내는 게 부럽습니까? 부러워만 하지 마십시오. 그 흐름에 올라타십시오. 그가 배당 늘리면 우리도 덩달아 받습니다. 삼성이 웃으면 삼성 주주도 웃습니다. SK가 움직이면 SK 주주도 따라 움직입니다. 낙수 효과는 기다리는 사람에게만 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만 기회가 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증권 계좌 하나 만드는 겁니다. 배당주 공부 시작하는 겁니다. 월급의 10%라도 주식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10년 후 당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전히 월급만 받으며 노후 걱정하는 당신. 아니면 배당금이라는 2번째 월급을 받으며 여유 있는 당신. 어느 쪽이고 싶습니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흐름을 잇는 사람이 진짜 부자가 됩니다. 지금 한국 자산시장의 거대한 흐름이 시작됐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제도 하나가 판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읽고 올라타는 사람과 그냥 지나쳐 보내는 사람. 10년 후 그 격차는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만듭니다. 배당의 봄이 오고 있습니다. 당신의 계좌에도 그 봄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오늘도 경제의 흐름을 읽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경제적 자유의 희망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